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생활 이야기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지난 4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정말 놀라웠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이지은 씨가 알고 보니 제 초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나 생각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무작정 따라할 때 쓰는 표현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도 함께 배웠었죠. 다들 기억하시나요? 인생이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예상치 못한 신기하고 반가운 일들이 한 번쯤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기적 같았던 만남이 있고 난 뒤 본격적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한 저와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로 무려 20년 만에 만난 친구를, 그것도 회사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만났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반가웠겠어요? 지은 씨가 고향 친구인 걸 알게 된 그 점심시간 이후 본격적인 오후 업무가 시작되면서 벌어진 저와 지은 씨의 회사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직장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인 공과 사에 대해 알아볼 테니 다들 편안하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점심 식사가 끝나고 오후 업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지은 씨에게 첫 번째 업무 과제를 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지은 씨를 제 책상 앞으로 불렀죠. 오전 교육 때 그렇게 긴장해 있던 지은 씨였기에 오후에는 조금 편하게 말해줄지 순간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는 이미 다른 팀원 2명이 복귀해서 조용히 모니터를 보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조용한 공간이었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최대한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지은 씨에게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지은 씨, 여기 우리 부서의 기획 자료가 담긴 서류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오늘 퇴근 전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 주세요라고 말이죠. 첫날부터 너무 복잡한 일을 주면 힘들까봐 나름대로 배려해서 준 단순한 문서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제 말을 듣더니 네, 팀장님, 퇴근 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정직하게 부하 직원의 태도로 대답하는 지은 씨가 저는 조금 어색했어요. 그렇게 조용한 사무실에서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다른 팀원 2명이 중요한 거래처 미팅을 위해 노트북을 챙겨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저와 지은 씨 둘만 남게 된 거죠. 저는 의자를 돌려 지은 씨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첫날이라 긴장해서 그런지 지은 씨는 뻣뻣하게 굳은 채로 모니터만 뚫어지게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목을 가볍게 풀고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 씨, 첫날인데 할만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중간중간 커피도 마시면서 해요라고요. 그랬더니 지은 씨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아주 덤덤한 목소리로 아닙니다, 팀장님. 거의 다 끝나가니 금방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라며 선을 딱 긋는 게 아니겠어요? 둘만 있을 때는 야, 힘들다 하고 엄살을 부릴 법도 한데 철저하게 팀장과 팀원의 거리를 유지하는 지은 씨의 태도에 저는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오후 5시 반쯤 되자 지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책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은 씨의 손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프린트 서류가 들려 있었죠. 팀장님, 요청하신 기획자료 정리 완료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서류를 건넸어요. 서류를 보니 첫날인데도 일을 아주 야무지게, 그러니까 일을 아주 똑부러지고 훌륭하게 마무리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무언가 마음이 아주 든든해졌습니다. 제가 자리로 돌아간 지은 씨에게 훌륭하다고 칭찬하자 지은 씨는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마침내 오후 6시 정각,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제가 먼저 가방을 챙기며 지은 씨, 오늘 첫 출근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퇴근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회사 건물 밖으로 함께 걸어 나왔죠. 지하철역으로 가기 전 회사 건물의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광장으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가방을 고쳐매며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김 팀장님, 아까 업무 지시할 때 목소리 너무 엄숙해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 나 진짜 긴장해서
등 뒤에 땀이 다 났다니까? 라며 활짝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사무실을 감돌았던 팽팽한 긴장감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눈빛도 제가 아는 20년 전 어릴 적 솔직하고 장난기 많던 제 단짝 친구 지은이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의 고깃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우리는 점심때 차마 나누지 못했던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나눴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타지에서 혼자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며 치열하게 버텨왔던 지은이의 이야기, 그리고 저 역시 부하 직원일 때는 몰랐는데 막상 첫 팀장을 맡고 나니 남모르게 소갈이했던 힘든 점들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와 편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세월은 흘렀어도 내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고향 친구가 바로 내 옆에, 그것도 같은 팀원으로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진지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단짝 친구라고 해도 회사에서는 다른 팀원들도 있으니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요. 자기 때문에 우리 팀의 공정한 분위기가 깨지거나 다른 팀원들이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되니 회사 안에서는 철저하게 팀장님으로 모시겠다면서 우리 공과사는 확실하게 지키자고 말이죠. 친구의 그 말을 듣는데 고맙기도 하고 참 속이 깊고 어른스러운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은이는 속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선을 지키면서 회사 생활을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은 이야기 속 지은이가 저에게 강조했던 말, 바로 공과 사입니다. 한국의 조직 문화나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이해할 때 정말 자주 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정확한 의미를 쉬운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공이라는 글자는 공적이다. 즉, 회사나 학교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사라는 글자는 사적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이나 가족, 친구 사이 같은 사사로운 개인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데 묶어 공과 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주로 공과 사는 구분하자라는 문장으로 사용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하고 깊은 인연이 있더라도 일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친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제하다는 제외하거나 빼놓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 속 오후 상황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저와 지은이는 퇴근 후에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서로 고민을 나누는 사적인 관계, 즉 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함께 성과를 내야 하는 공의 공간이 됩니다. 만약 제가 친구라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지은이의 실수만 눈감아주거나 회사에서 다른 팀원들이 다 듣는데 지은아, 이거 좀 해줘라고 반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팀원들이 보기에 팀장님이 불공평하게 행동한다고 느껴서 팀의 분위기가 아주 쉽게 망가질 것입니다. 지은이가 회사 안에서는 철저하게 저를 팀장님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쓰자고 한 이유가 바로 이 공과 사를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였던 거죠. 사사로운 친분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망치지 않겠다는 성숙한 직장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국 회사에서 일하거나 한국인 동료와 프로젝트를 할 때 이 공과 사의 경계를 잘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일할 때는 명확하게 규칙을 따르고 일 외적인 자리에서는 편안하게 정을 나누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일 잘하고 센스 있는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오늘은 20년 만에 회사에서 재회한 단짝 친구 지은 씨와의 첫 출근 뒷이야기와 함께 한국 직장 문화의 중심 키워드인 공과 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업무 시간에 철저하게 팀장님과 신입사원으로 예의를 갖추고 선을 지키다가 퇴근 후에는 다시 편안한 친구로 돌아가 담백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조금 서글프거나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회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의 선을 분명하게 지켜줄 때
그 관계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직장 문화나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한국처럼 회사 안과 밖에서의 행동이나 호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도 사적인 친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편인가요? 여러분 나라의 흥미로운 직장 문화나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글로 직접 쓰면서 연습해 보는 것이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한국어 귀가 확 트이는 생생하고 유익한 한국 생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일주일 동안 공과 사를 지혜롭게 지키며 즐겁고 보람찬 한 주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